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조영석입니다. 오늘은 6, 7월 포도나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중순경에 서울에 갔다가 며칠 전에야 순천 시골집으로 내려왔는데요. 급한 일 처리하고 포도밭으로 오늘 내려봤더니 엉망이 돼 있네요. 겨울철에 두는 단초전장은 하였고요. 4월 중순경에 순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 있는 관계로 6월 초순경에 해야 할 적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포도나무 적심을 하지 않았더니 포도 줄기가 엄청나게 자라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 줄기가 시작되는 기단비부터 12장 내지 13장을 남겨두고 적심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을 안 했더니 포도 줄기가 지 마음대로 엄청나게 자라버렸습니다. 적심을 안 해주니까 예양생장을 계속해서 포도 줄기가 엄청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포도 상태는 어떨까요? 포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가 포도 상태인데요. 포도가 포도 같지도 않습니다. 엄청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분이 다 줄기로 가서 이렇게 포도가 크지 못했습니다. 이 가지에도 열매가 없고요. 저기 이 뒤에 있는 가지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지가 주가지인데요. 이 주가지에서는 전혀 포도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주가지가 아니라 곁순으로 나온 가지에 포도가 2개 달렸네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곁순으로 나온 가지에 이렇게 포도가, 조그만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이 나무는 수세가 아주 센 나무가 되겠는데요. 어딜 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죠? 열매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세가 좀 약한 나무를 보겠습니다. 금방 봤던 나무는 왼쪽에 있는 나무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캠벨 포도입니다. 이쪽에 수세가 좀 약한 나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열매가 달렸습니다. 별로 크진 않지만은 열매가 어느 정도 달렸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굵은 가지, 이런 수세가 강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굵은 가지는 이 줄기가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열매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보면은 열매가 없죠. 하지만 옆에 있는 이 가늘은 가지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늘은 가지는 어느 정도 수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매를 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한 위치에서 줄기 끝을 이렇게 적심을 해주지 않으면 예양생장을 계속해서 열매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적심, 즉 끝순막기는 당해년도에 새순이 나와서 꽃이 피고 결실하는 일수에 공통적으로 해주는 작업입니다. 다래나무와 사갈추나무가 이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사갈추나무도 적심을 해줬을 때 꽃이 많이 오고 착과가 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포도나무는 적당한 수세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수세가 너무 세면은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지만은 적당한 수세를 유지하면은 안 열릴 열매도 이렇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적심하는 방법을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심을 할 때는 기단부에서 잎을 카운트해서 12장 내지 13장을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끝나는 지점에서 카운트를 해서는 8장 내지 9장을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카운트를 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해서 끝났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장. 9장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9장을 남기고 적심을 해줬는데요. 일반적으로 캠벨 포도의 경우 3번째와 4번째 잎 사이에 포도가 달리기 때문에 10장에서 9장에 4장을 더하면 총 12장에서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줄기를 가지고 적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도가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해서 잎을 9장을 남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습니다. 9개에서 끝나는데요. 여기서 적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개순이 나왔는데요. 이런 개순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순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개순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포도나무는 잎을 12장에서 13장 남겨두고 적심을 해주면은 포도줄기가 커가는데 소요되는 양분이 포도송이로 이동해서 품질 좋고 큰 포도송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적심은 언제 해주는 게 좋을까요? 12장에서 13장 잎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 즈음에서 꽃이 피고 착과가 진행되는데요. 적심을 빨리 해주면 불필요한 양분 소모를 줄임으로써 착과가 진행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6, 7월에 꼭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개순 제거와 덩굴손 제거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은 수확을 할 때까지 쭉 해줘야 합니다. 포도 줄기가 커나가면서 각각의 잎마디마다 개순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개순을 그대로 두게 되면 포도 덩굴이 과반목이 돼서 과도한 영양생장으로 포도송이가 커지지 않게 되고 열매가 익는 숫기가 지연되어서 포도를 제때 생산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순이 모두 커서 자라게 되면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광합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어서 품질 좋은 포도 생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햇빛 투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충해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개순을 제거할 때 개순을 모두 제거할 수도 있겠고요. 원하는 경우 잎을 한두 잎 정도 남기고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순의 잎을 몇 장 남길 것인가는 나무의 수세나 여유 공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덩굴선도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덩굴선은 꽃송이와 동일한 기관으로 나무 상태가 불량하면 꽃송이가 덩굴선으로 변화합니다. 이것만 봐도 덩굴선이 번성하면 꽃송이에 갈 양분을 소비해서 포도송이를 크게 키우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덩굴선을 그대로 두면 포도 덩굴들이 서로 얽혀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와 함께 병의 발생 가능성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방제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장마가 그친 사이사이에도 적당한 기회가 오면 사전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생육 초기에는 어린재와 새는 무늬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마 후에는 갈색 무늬병과 녹음병이 빈발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색 무늬병과 녹음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살균 재료는 델란과 프로키온, 귀품 등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약효가 오래갈 수 있도록 전착제를 필히 혼합해 주시고요. 포도나무 병균은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전염되므로 포도나무 앞면뿐만 아니라 잎 뒷면도 농약을 흠뻑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분관리, 즉 물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마기간이 끝난 후에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포도나무에 적절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과일 비례와 당도 증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포도나무에 수분이 부족하면 광합성 저해가 이루어져서 생육이 부진해지고 포도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과일의 당도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적절한 물주기가 이루어지면 적당한 토양의 수분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양분의 흡수가 원활해져서 과일이 충분히 크고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착색이 좋아져서 포도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포도알이 터지는 열과 현상도 적절한 물주기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열과 현상은 주로 토양 중 수분량의 변화와 관련이 많습니다. 포도 가원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수확기에 갑자기 관수를 하거나 비가 오는 경우 열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텃밭의 경우 빈번한 물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4월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물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전문 과원의 경우 3일 정도 간격으로 지속적인 관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수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열과 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양과 관련해서 점적 관수가 아닌 경우 어지간히 많이 물을 주지 않고서는 물이 뿌리에 닿지 않고 토양 표면만 적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물 주는 양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뿌리가 넓게 퍼져나가는 천근성 과수이기는 하지만 지하 40에서 50cm 정도 부근에 뿌리가 분포해 있습니다. 포도나무 물주기는 수확 2주 전까지 지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신철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